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이미 개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돈이나 열심히 벌자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19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월 18일 금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쓰리가 6월 중순부터 한 7월 하순 정도까지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슬럼프를 이겼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슬럼프는 극복을 했는데 슬럼프를 극복해서 이제 2023년도 하반기를 막 열심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그 자극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 이벤트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 과연 어떤 녀석이 이 미쓰리에게 어떤 자극제가 될까 계속 챙기고 있었는데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전부터 저랑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분에게 추천했던 종목이 CTC 바이오였습니다. 미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후성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CTC 바이오였거든요. 거의 승률이 100전 100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 제가 CTC 바이오를 추천했는데 완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8월 18일 주식시장 안 좋을 때 막 2,500포인트 하회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CTC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상한가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분들에게 모두 전량 매도를 권유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미쓰리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쓰리 믿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이거 나 혼자 매매했으면 벌써 손절했을 텐데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있죠 라고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그 미쓰리랑 매매하는 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매매를 하냐면 제가 유동성 장세에는 미쓰리가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남들이 다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거는 그닥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물론 돈 버는 일보다 더 재밌는 일은 없지만 남들 다 주식으로 수익 나는데 그게 약간 그 쾌감이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다시 푸른 바다인데 내 종목이 막 뻘건 기둥을 만들어내서 막 올라가고 있고 내가 거기다가 수익을 내서 매도를 했는데 내가 매도한 가격이 당일 고점일 때 여러분 그 쾌감은요 엄청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되게 고소하고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돈 벌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왕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그런 쾌감이 너무 좋아서 그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벤트 하시는 분들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미쓰리가 수익 내서 매도하는 그 매도 가격이 거의 대부분 당일 고가입니다. 차이가 나봤자 조금 한 2, 3%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이고 대부분은 미쓰리의 매도 가격이 당일 고점대입니다. 내가 딱 팔았는데 다시 주식이 확 내려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미쓰리에게 파이팅! 해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너무 다행인 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분들께 드렸던 CTC 바이오가 그것도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상한가 가서 상한가에서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다 내드린 뭔가 그 에너지가 있죠. 아주 만땅으로 채워진 듯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하고 계신 분들, 아, 미쓰리가 저런 매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스릴을, 그 손맛을 느끼실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종목은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쓰리 손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종목들만 드리는데도 물론 뭐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그 거래량이 문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보다 더 많이 유명한 전문가가 방송에서 막 추천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사고 이래가지고 세력들이 빡쳐가지고 막 물량 던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세력들이 나가지 않는 걸 확인하고 있는 한 그냥 저는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쓰리 이거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물타기 해도 돼?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요. 기다리세요. 막 이러거든요. 쟤는 도대체 뭘 믿고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그 손맛을 느끼면 미쓰리가 이래가지고 주식에 미쳐 있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이벤트 하지 않으신 분들도 미쓰리가 큰 시황 그리고 무엇보다 시황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허접한 전문가 마치지도 못하는 무능한 애널리스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이랬겠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는 줄 아십니까? 말까지 더듬어 너무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매매를 아니죠. 저는 그 이상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미쓰리가 저런 매매까지 해봤어? 라고 깜짝 놀라실 만한 매매까지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당장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쓰리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이 허접한 어떤 뉴스, 어떤 재료,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얼마나 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인지 이제 느끼셨죠? 내가 저런 이야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시황을 제대로 봐야겠구나. 그런 멘탈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이제 다시 에너지를 만빵 채운 미쓰리가 8월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전해드릴 텐데요.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7 상승, S&P 500이 0.01 하락, 나스닥이 0.02% 하락했고요. 이날 장 초반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장이 진행되면서 얘네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금요일 뉴욕 증시까지 빠지면 이거 분위기 쎄할 텐데 야, 우리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까지 보내지 말자. 그래서 다우지수만 겨우겨우 콩알만큼 0.07만큼 상승으로 장을 마감합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3주 연속 하락하는 거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세라고 하죠. 미쓰리가 왜 7월 말에 8월 달부터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큰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 이제는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3주 연속 하락한 게 작년 12월과 올해 2월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작년 12월 어땠습니까? 장 분위기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도 전망을 부진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뭐 일부 전문가들은 2000 깨질 수 있다, 뭐 21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애널리스트들은요.
진짜 미래를 전망해서 미래를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증시 전망을 하는 그 보고서를 써야 하는 그 시점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도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딱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상고하저가 되겠죠. 앞으로는.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조금 지나면 드디어 D-Day 30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9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고 하죠. 그런데 11월 회의에서는 25bp 추가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가능성이 기존 20%대에서 3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냐?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최근 경제지표가 뭐가 좋았는데? 소매 판매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버벅거리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8월 중순에 발표한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기존 3.0에서 3.2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망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9월 중순에 발표되는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3.2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 연속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소매 판매 잘 나오고 뭐 제조업 지수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랬으니까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을 법한데 9월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11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지 않아요? 아니 인플레이션 반등했다며 경제지표 좋다며 그럼 9월달에 FOMC 인상하지. 근데 못하잖아요. 마치 언제처럼? 6월달처럼. 6월달에 연준은 잠시 쉬어간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동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발표됐던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쫄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달에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7월달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5월달, 6월달 관련된 경제지표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경제지표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5월달 관련, 4월달 경제지표는 무조건 잘 나왔고 5월달 경제지표, 6월달 경제지표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막 혼조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리고 9월달도 인상하려고 하는데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근데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지금 겁이 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면 8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18만 명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 부진해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잘 나온 이유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 겁나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택 관련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하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는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의 변화, 즉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대요. 아니 왜 경제 지표 좋다며. 인플레이션 아니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 9월 20일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8월
소비자 물가지표는 9월 중순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이 9월 중순에 발표되는 8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도 잘 나올 가능성, 즉 3.2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2달 연속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고, 그들 말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아서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가 좋으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죠. 근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 그거죠. 니네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못해, 이겁니다. 왜? 반등하는 인플레이션보다 부진되는 경제 지표가 더 이제 무서워지거든요. 2023년 하반기 미국 경제 트렌드는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미국은 쓸 카드가 많고, 마치 윤석열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 윤석열처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빠져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적인 거 지금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중국 때문에. 그죠? 자, 25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벤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무슨 큰 이슈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갈 길이 먼 건 아니죠.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런데 경기 지표가 안 좋고 이러니까 뭔가 핑계는 필요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내리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 즉 해야 될 일이 좀 있고, 최근에 부각되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 중국의 경기 침체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 무슨 큰 이슈처럼 부각시키지는데 의미 없다. 자,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면 17일 날 2021년 디폴트 우려감이 컸었던 헝다가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구이 위안의 위기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1년 헝다가 디폴트 위기를 겪었는데 왜 그때는 잘 넘어갔지? 왜냐? 그때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완전 중국은 봉쇄된 상태예요. 중국은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폐쇄되면 폐쇄될수록 그 안의 문제가 외부로 터지는 일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헝다 문제 아니면 비구이 위안 문제가 다시 불거지느냐?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여다봤더니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눈에 보이더라. 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중국 경제 고공행진을 원하느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슈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상 잡았지만 미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요일 주식시장 점검해 볼게요. 2,500포인트 하회했다가 또다시 종가 기준으로 2,500포인트를 지켜냅니다. 누가요? 개인들이. 왜요? 아직까지 2,950, 3,000포인트 노래를 불렀던 애널들이 여러분 제가 잘못 봤어요. 올해 3,000포인트 못 갈 것 같아요. 다시 하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2,950, 3,000포인트 노래를 불렀던 애널들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 비중 확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2,500포인트를 또 목숨 걸고 지킵니다. 마치
언제처럼 2600포인트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처럼. 왜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까? 아직까지 기관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외인들은 물량을 넘기고 있고요. 당장 8월 18일 금요일 주식시장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원을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외인도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받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는데 미쓰리가 올해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공식이 맞으면 안 좋다. 미쓰리에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7월 달까지는 그 공식대로 갔어요. 2650까지 갔고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샀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인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수로 2500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이 바뀌지 않고 있고요. 8월 18일 금요일 날 일부 종목에서 반대 매매가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동시호가에. 근데 그거를 또 개인들이 열심히 또 높은 가격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겠죠. 자, 다음 주 뉴욕 증시 어떨까요?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뉴욕 증시가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일 뿐이지 고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파워포인트로 허접하게 이렇게 화살표 그려가지고 그 코스피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뉴욕 증시는 더 이상 하락하면 이거 불안하다라고 해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구간이냐면 대한민국 2600포인트 때 어땠습니까?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래서 마치 위에 아주 단단한 벽이 있는 것처럼 뚫지 못했잖아요. 왜 뚫지 못합니까? 올라오면 패는 거예요. 올라오면 매도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그래서 뉴욕 증시도 다음 주에 제가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반등일 뿐이라는 거죠. 왜? 위에서 내리 꽂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오직 개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는 2500포인트를 이렇게 어깨에다 지고 들쳐업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2600포인트 어깨에 들러매고 있어요. 지금은 또 다른 개인들이 2500포인트를 어깨에 짊어지고 25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매물대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2400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600포인트 지키고 있었던 그 개인들이 이제 버거워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내려놓고 하면서 개인들이 떨궈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요점. 자, 잭슨홀 미팅에서 뭐 별로 나올 얘기 없다. 그리고 이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거는 만약에 금요일 날 또 하락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쌓였을 거예요. 마치 다음 주에 나 반등할래 라고 하는 모습을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이다. 자, 그리고 9월달 FOMC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9월달에 동결하고 11월달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미쓰리는 11월달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오늘의 요점 정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따가 이제 우리 까미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잘 쉬고 내일 또 8월 20일 다음 주 한 주 동안 다음 주 한 주에는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고 과연 뉴욕 증시는 어떤 재료를 모멘텀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거기에 대한 그림을 아주 예쁘게 잘 그려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들 때마다 미쓰리 멘탈 좀 잡아줘 해서 다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구독 좀 빼지 마시고 좀 유지해 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